여기 보시면 저쪽보다 나무 진행 속도가 빨라. 꽃이 하나 더 폈지. 꽃이 두 개 폈잖아. 여기 하나, 두 개. 그리고 과일도 커. 보면 과일 크지? 꽃도 두 개 폈지? 세 개째 나왔단 말이야. 네 개까지 나왔다고. 과일이 크다고, 저쪽보다. 이게 햇빛이 이렇게 영향이 커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줄기와 과일의 밸런스에서 약간 비만형 나무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위험한 수준은 아니야. 근데 약간 그쪽으로 가능해. 왜냐면 위험하면 여기가 문제가 생겨요. 여기가 기형이 나온다고. 근데 아직 기형이 나올 조짐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내가 오늘 안 간 거를 끌어서 원위치로 이제 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걸 방치를 하자. 여기가 순액이 없어져. 얘가 없어져. 순액이 없어. 그거 유사한 것이 여기 한 몇 개 나오거든. 그러면 그런 게 조짐이 있는 게 보인다. 그런 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조짐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하다 여기가 찢어져 버려. 예, 너무 뚱뚱해지면서 찢어져 버린다고. 가운데가 구멍이 빵 뚫려버려. 지금 여기 조짐이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이런 조짐이 온다고. 이런 조짐은 여기 찢어져 버려. 지금 아직까지 찢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지. 차이가 구분하려지 모르지만 이 다른 나무하고 요 나무하고 조금 다른 모양에서 느껴져요? 약간 야신하다는 느낌이 들지. 요 나무가. 예. 야신하. 요렇게 길러야 돼. 근데 이런 나무하고 차이를 못 느끼잖아, 지금 사람들 대부분이. 이 나무하고 나무 뭐 비슷하네, 뭐 이러잖아. 근데 요 차이가 커. 아니, 봐도 두꺼워 보여요, 지금. 두꺼워 보이지? 요 정도로 가면 딱 좋아. 근데 이거는 약간 비만형 나무야. 이게 조금 더 지나버리면 알 크는 속도가 달라요. 이렇게 나무가 튼튼하면 알이 빨리 클 것 같죠? 알이 빨리 안 커. 오히려 느려. 에너지를 줄기로 가니까. 근데 밸런스가 맞으면 알도 빨리 크고 몸도 튼튼하고. 그 저쪽에보다 과일 크기나 이 나무 속도는 여기 빠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광. 남쪽 온실이라서 여기가 광을 먼저 받고 광을 많이 받아. 차이인데도. 와. 차이. 이거 100m나 되나? 아니 이제 해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장애물이 없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치. 거리랑 또 다르구나. 장애물이 있고 없고 음. 차이구나. 그래서 여기쯤 올라가면 다음 주에 뵙기려고. 벌써 이게 다음 주면 여기까지 다요. 올라가는 거예요? 일주일 후면 여기까지 와. 15cm. 예. 그래서 원래 15일 날 정도 뵙기는데 올해는 12일 정도 뵙기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12일 정도. 좀 평소보다 빨리. 그 다음 주에 오면 이제 열매가 3개, 꽃이 4개. 와. 저도 매주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렇게 하고 에서 본 거는 뭐 4월 15일 나면 어느 날 갑자기 도마도가 이렇게 컸지? 익었지? 이렇게 된다고. 나무가 약하면 충수량이 떨어져요. 나무가 약하면 충수량이 떨어져. 과일은 좋은데. 예. 근데 나무를 세게 하다가 너무 세게 해버리면 두가 다 잃어버려. 충수량과 품질 다 잃어버려. 그러니까 경계선을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뭐든 예. 중도가 중요한. 예, 중심을 지킨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느껴요. 욕심이 앞서면 어느 한쪽으로 끼운다니까? 근데 이거 욕심을 컨트롤 한다는 게 그리 쉬운 얘기가 아니지. 그거를 30년 동안 예. 매해 이건 올해는 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거 참 그래. 1년이 보면 기록인 것 같아요. 기록이죠. 진짜 기록. 그러니까 농사가 30년 동안 하면서 똑같은 게 한 번도 없어. 매년 틀려. 이거 이렇게 기록 남겨놓으면 민성 대표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지. 1년. 똑같은 과정과 똑같은 결과가 일어난 적이 없어. 달라. 매번 달라. 저희 온실이 이제 워낙 춥고, 네. 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어요. 네. 근데
그 난방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전략도 해야겠고 작물도 건강하게 기르려고 하다 보니 고민하다 보니까 네. 온실 안에 온실을 짓는 것을 운영해 왔어요. 한 10년 동안.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응용을 해서 몇 가지 얻어낸 것이 난방비를 절감한다. 네. 그 다음에 작물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첫출하 시기를 좀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거 한다. 네. 그 다음에 작물을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을 컨트롤하기 좋은 상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이 온실 안에 온실 하나 짓는 이중하우스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요거를 지어서 운영을 한 10년째 하고 있고요. 네. 이거를 설치해 가지고 얻는 거는 이제 난방비 절감 효과와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좀 수고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네. 설치했다가 또 제거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10년째 하고 있고요. 네. 강원도에서 동절기 장목을 생산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온실에 이중을 설치해 가지고 얻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차가 난방비, 그다음에 컨트롤이라고 했는데 겨울 추울 때 난방을 해서 온도를 맞추면 습을 날려버려요. 네. 그러니까 작물 주위에 있는 물방울들 다 위에 AP에 붙여가지고 물로 만들어서 안을 건조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작물이 이렇게 입이 크고 건강하게 안 크고 입이 작으면서 왜소하게 커버리거든요. 네. 그럼 공장이 지거질 때는 초기 광합선장이 지거서 작물의 총수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을 줄여 놓게 되면 난방에 들어간 양이 줄어드니까 난방 에너지 절감되고, 또 하나는 수분이 저 외부에 붙는 확률보다 이중 하우스 밑에 수분이 안 붙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 습도, 절대 습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물이 이 면적도 커지고 작물이 건강하게 클 수가 있어요. 작물이 건강하게 하는 습도를 맞춰준다. 예, 작물이 말하자면 건조 사막에 나무를 심으면 네. 나무가 빼빼 마르거든요. 네, 네. 근데 적합한 환경에 그러면 나무가 풍성해지거든요. 네. 연면적이 있어야 강합성이 많은데 건조하면 연면적이 자꾸 지거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순간 강합선량이 지거지기 때문에 네. 연면적을 어느 정도까지 키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겨울에 온도는 맞춰야 되면 온도 맞추다 보면 연면적이 지거져요. 네. 건조해지니까. 그래서 그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어린 모종을 심어요. 토마토를 재배할 때. 나이 먹은 모종 재배할 수도 있고 어린 모종도 하는데 전문 육매장이 없다 보니까 어린 모종을 심는데, 어린 모종을 심어보면 세력이 강해요. 나무가 강하게 커버려요. 그래 버리면 밸런스가 깨져서 초기에 컨트롤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럴 때는 약간 온도를 야간 온도나 평균 온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혹한기에 온도를 높인다는 건 에너지하고 싸움이거든요. 난방비도 올라가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거의 70% 정도 인상됐는데 네. 이 부담이 가는 경영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시기에 적은 난방비 가지고 온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도 이제 환기하겠다고 문을 환기하면 냉이 확 내려오고. 네. 근데 여기 중간에 이중하우스를 지다 보니까 이게 완충이 돼요. 이불을 덮고 있는 거. 약간 뭐 완충제를 이렇게 커튼을 쳤다든가 네. 그런 경우가 되니까, 그래서 외부의 거친 환경에 그대로 반응하지 않고 순한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중을 쓰고 있는데 이게 계속 작기 말까지 갈 수는 없고요. 네. 작기 초에 약 한 40일 정도만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40일간 쓰면서 효과는 상당히 좋죠. 첫 수확 시기도 이거 없으면 첫 수확기가 한 15일에서 20일 정도가 뒤로 빠져요. 네. 근데 요걸 사용함으로써 15일에서 20일 정도 땡길 수가, 그런 이점이 있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고 이거 철거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 다음 주 정도요. 3월 한 15일 이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 이전이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와서 보면 이게 철거된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철거되고 위에가 이게 답답하게 가렸던 것이 다 사라져 버리고 네. 유인줄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임시 유지하는 얘도 사라지죠. 가서 지지대가요? 지지대도 사라지고요. 어. 그리고 온실 환경이 굉장히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삼화방 개화된 이후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광합성량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 사라짐으로 인해서 광이 더 많이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 또 사라져더라도 안에 그 환경을 얘 나무가 커서 적응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게 나무가 적은 상태는 주위를 컨트롤 못하지만 네, 네.
나무가 크고 나무가 파워가 생겨버리면 이 안의 환경을 나무들이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나무들이 자기들이 좋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수분 가진 미세 환경들 나무가 컨트롤할 수 있어서 그 나무를 건강하게 기를 수가 있고 네. 순간 강압성량이 더 많아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피복물이 하나 사라지니까. 그래서 다음 주 한 12일에 15일경에 제거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작물이 이렇게 풍성하게 크던 작물도 약간 왜소하게 줄어들어요. 건조해지니까. 그러면서 나무가 이렇게 비만형에서 이제 균형 잡힌 몸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탄력받아서 나가면 돼요. 네. 지금이 그러니까 2화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화방 수정하고 2화방이 준비되는 단계고요.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하신 게 요 시기에 네. 컨트롤 잘못하면 이상경이라는 게 생겨요. 어떤 거요? 이상경이라고 해요. 이상경. 줄기가 가운데 찢어져 버려요. 꺾이거나 네. 생경잼이 퇴화되거나 이런 문제가 걸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생기지 않은 범위 내에서 초세를 강하게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 그게 안 생기기 위해 초세를 너무 약하게 가면은 네. 총 수량이 줄어들고 네. 욕심이 나서 세게 가면 그게 와서 총 수량을 떨구면서 작물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리고 작물도 품질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 접점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도를 잡는 거. 네, 그 정도를 잡는 데서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온도인데 네. 터널이 없으면 온도를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이 터널이 있는 상태에서 되니까 요게 3화방 전후까지는 터널을 이용해서 그걸 잘 이용하고 네. 그 위험한 시기를 지난 다음에 요걸 제거를 합니다. 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작물의 상태는 어떻게 균형을 잡고 있는 상태인가요? 균형보다는 약간 이게 중심에 있다 그러면 세력이 강한 쪽에 좀 약간의 스트레스를 주려고 지금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러 스트레스를 주신다고요? 그렇죠. 작물을 약간 그 운동을 시키는 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좀 줄여주고, 네. 그 다음에 온도도 약간 높여주고, 네. 그 다음에 광을 많이 받게 해주고, 네. 작물을 자꾸 만져주고. 네. 왜냐면- 일부러 만져줘요. 이 일을 만약에 열흘에 한 번 할 거를 네. 3, 4일 주기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물을 자꾸 이렇게 만져줘요, 이렇게. 이렇게 만져주면 얘는 스트레스거든요. 아. 그냥 놔두면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더 세력이 세게 가는데 얘를 이렇게 한 번 만져주면 얘가 잘 잡으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런 손짓 하나도 다. 아, 이렇게 그럼요. 만져줘요. 작물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지를 하나 따주는 거, 나무를 흔들어 주는 것도 다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면 생식으로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나무를 센 상태에서 생식으로 가는 거와 애초에 약해가 생식으로 간 거와는 결과가 달라요. 네. 나무가 센 거가 생식으로 간 거는 그 단계를 지나서도 강한 세력을 갈 수 있지만 네. 나무가 약해 생식으로 간 거는 그 다음 단계 가서도 계속 약하게 가서 총수량에 영향을 미치죠. 그럼 지금은 세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생식 쪽에 더 가 있다고요? 아니 영양 쪽으로 영양 쪽에. 상당히 세력이 세다고 판단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이건 어린묘를 정식을 했고요. 네. 물 관리 과정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런지 모르지만 저희 아들하고 논쟁이 붙어가 저는 12시 반에 물을 끊자. 아들은 조금 더 주자. 1시 반에 주자. 아드님하고요? 예. 1시간 물을 더 줬더니 그게 일주일 만에 세력이 너무 강해져 버렸어요. 때로는 필요할 때는 약간 모질게 관리할 부분이 있는데 네, 네.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잘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농업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 아드님이 잘못했는데도 그냥 두신 거네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비싼 경험을 만약에 그거를 중간에 컷했으면 아이가 그걸 못 느끼잖아요. 네. 승복을 안 할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열흘 동안 했던 거를 결과를 딱 보니까 이해되니까 다음에는 안 그러겠죠? 교육까지 있네. 그렇죠. 그리고 네. 여기가 또 하나 이제 하나 재밌는 게 또 하나 이제 보시자고요. 네. 그전에는 이걸 안 했어요. 네. 이렇게 가지를 하나 더 받았잖아요. 이렇게. 네. 줄기 하나가 2개가 됐잖아요. 이게 V자로. 네. 지난 시간에는 그 과일 품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제식 밀도를 2.8, 제곱미터 2.8주 정도 유지시켰는데 옛날에는 옛날 방식은 됐어요. 네. 2.8이 맞았는데 네. 제가 작년에 이 닥트라는 걸 설치했어요. 아, 여기 밑에 있는 거. 예, 바람을 송풍시키고 석션을 섞어줄 수 있는 장치 설치해 놓고 나서 네. 2.8을 했더니 제식 밀도가 적다는 판단이 있었어요. 2.8에서 닥트가 딱 들어오다 보니까 환기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예. 제식 밀도가 적은 게 손해예요.
그래서 모종을 더 늘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 관수 장치나 여러 장치들이 준비가 안 돼서 줄기만 더 늘렸어요. 그러니까 뿌리는 그대로인데 네. 지상부의 숫자만 늘려주는 그런 장치를 아, 했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목표가 옛날에는 2008 제곱미터 2008 주였다가 줄기였다가 네. 올해는 3.2 줄기로 네. 약 10%에서 12% 정도를 줄기를 더 많이 만들었어요. 네, 네. 근데 뿌리는 똑같아요. 그걸 보여줄 수 있으세요? 네네. 네. 지금 요게 이렇게 원래 이렇게 요 줄기만 길렀었거든요. 네, 네. 요 원줄기 하나씩만 길렀는데 네, 네. 올해는 이렇게 원줄기에 직진 하나 받아가지고 가지를 하나 더 빼가 줄기 늘렸어요. 0.4줄기 정도를 늘렸어요 올해. 아, 보니까 이 파란 줄 있는 애가 그렇죠. 다 늘린 애들이구나. 네. 추가로. 얘 파란 줄을 색깔을 표시한 이유는 나중에 이게 원가지인지 격가지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지금 표시해 놨고 향후도 색깔을 표시된 걸로 유인할 거예요. 아, 얘는 원가지, 얘는 격.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도하게 되면 이제 뿌리는 하나인데 줄기를 두 개를 가져가거든요. 뿌리 힘은 괜찮아요. 힘이 딸리죠. 응. 딸리니까 처음에 이렇게 커가지고 처음에 화방은 날려요. 처음에 화방은 이렇게 잘라줘요. 네. 그러면 줄기 면적이 넓어지면서 뿌리가 튼튼해지고 준비가 된 다음부터 달아요. 아. 지금부터 과일을 여기 빨리 달아버리면 초세가 팍 떨어져 버려요. 어. 근데 여기 이제 요까지 과일을 띄워버리고 줄기가 이만큼 연면적이 확보되면 이때쯤 되면 뿌리도 같이 밸런스가 맞아지거든요. 네, 네. 그런 다음에는 과일을 달아도 상관이 없어요. 뿌리도 어느 정도 힘이 네. 올라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과일을 단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은 이게 더 다르니까 욕심 때문에 더 단다고 생각하는데 욕심 때문은 아니고요. 적정 줄기 밀도를 냈을 때 과일의 품질이 좋아요. 근데 먼저 닥트가 없을 때는 2008개가 맞았는데 닥트 설치가 가는 2008개가 너무 적다고 판단된 거예요. 너무 건조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0.4개를 늘려서 제곱미터당 3.2개 늘려주면은 맞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 지금 늘려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봐야겠지만 네. 늘린 결과는 내년 가을, 올 가을쯤 봐야겠죠. 결과는. 그러면은 제식 밀도를 그만큼 올리면 생산량은 얼마나 더 증대가? 제식 밀도가 0.4를 늘려 0.4% 늘렸다고 0.4를 늘렸다고 해서 네. 그만큼 수량이 늘어나진 않아요. 아, 네. 그러면 주기가 12% 늘어났다가 수량도 12% 늘어나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마 제가 추측컨대 0.7%에서 0.8% 정도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늘어나지만 줄기 늘어난 숫자만큼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줄기 숫자는 10%가 늘었고 10% 12%가 늘어났고 생산량은 생활 7에서 8. 7에서 8 정도 늘어날 거로. 0.7이 아니고 네. 7에서 8이라는 네, 거죠. 7에서 8. 정도. 네. 왜냐면 이런 화방 처음에 날리고 뭐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그것도 있지만 줄기가 하나 늘어나도 줄기가 오로지 100% 수량을 증가시키지는 않아요. 얘가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원줄기 하나보단 얘가 수량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상 추정컨대 7%, 8% 수량 증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양액은 그만큼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곱미터당 그 증산량이 더 많아지니까요. 공급량이나 양액 공급량이나 여러 가지는 좀 더 많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같이 다 따라가는 거죠? 예, 연면적이 증산량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문제가 있냐, 또 기술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얘가 가지는 백하고 얘가 가지는 백하고 줄기가 틀려요. 얘는 줄기가 3개예요. 맞아요. 얘는 하나 더 늘렸죠. 얘는 하나 되면 4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먹느냐고 얘가 먹느냐고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어떻게 걸려? 그거 똑같이 주면 어느 한 사람은 굶고 어느 한 사람은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약간 평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일정 시기에 충분한 급액을 하게 되면은 적은 놈이 충분히 포화되고 많은 놈은 약간 배수가 돼요. 그러니까 함수량이 많았던 놈은 배수가 될 거고 함수량이 모자랐던 놈은 맞춰준단 말이죠. 적은 놈을 기준으로 준다. 그렇죠. 네. 그 많은 사람은 뱉어주고 네. 적은 거는 적정이 되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어요. 그것도 다 계산을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작물의 이 뿌리의 양액 공급에 있어 뿌리의 이온 교환이 하루 종일 교환하는 방법보단 제가 경험해 봤을 때 어느 짧은 시간에 한 번에 교환해 주는 게 교환이 잘 돼요. 그러니까 창문을 환기시킬 때 조그만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종일 환기시키는 것보단 큰 창문을 짧은 시간에 열어서 환기를 확 시켜버리는 게 환기 효과가 더 좋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네, 빠르게. 예.
그게 비료값 절감 효과가 큽니다. 비료값 절감도 되고 양의 물 절감도 되고 그다음 작물 컨트롤도 용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서히 이걸 금액을 팩을 해서 서서히 교환하려고 그러면 이 배지의 EC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짧은 시간에 다량 급여를 하면 시간이 빨라져요. 그 대신 전제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드리퍼가 적은 상태에서 한다면 효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드리퍼가 적은 배지에 물 주는 드리퍼가 양이 적으면 효과가 적고 네. 또 드리퍼가 넓게 떨어져 있으면 효과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좁으면 사방 20cm에 드리퍼가 6개씩 붙어 있어요. 많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반 농가보다 개수가 2배이고요. 밀도면으로 따진다 그러면 일반 농가가 4배 이상 집중해서 있어요. 뭐 이건 뭐 줄기당 드리퍼 몇 개 한다 뭐 이런 공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일반 관행적으로는 줄기당 한 줄기에 드리퍼 하나씩 하는 게 관행이거든요. 네. 관행인데 이 물 주는 것도 효율적으로 줘야겠다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 드리퍼 하나 가지고 효율되는 그 사용하는 것보다 드리퍼 2개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판단이 됐고 그렇게 지금 바꿔서 농사진 지가 올해로 한 6, 7년 됐습니다. 그만큼 더 숫자를 늘리셨다는 거구나.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좋은 줄을 알면서도 일반 농가들이 그걸 바꾸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순간에 물 주는 양이 2배 늘어나거든요. 네. 순간 주는 물량이 2개 늘어나면 관직경도 커져야 되고 드리퍼도 많아야 되고 양액 공급기 용량이 2배로 커져야 되고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서 쉽게 못 바꾸거든요. 네. 네. 저도 그래서 과도기를 겪어가지고 올해 이제 완성도가 높은 양액 공급기도 만들고 드리퍼 2개를 바꾸고 모든 세팅이 다 됩니다. 옛날에 관행적으로는 시간당 8톤 정도의 물이 들어갔는데 네. 2개를 바꾸면서 16톤 정도가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양수기 용량이 그게 안 되거든요. 기존에 맞췄을 네, 기존의 관행으로 네. 맞추다 보니까 그 양수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양수기 용량을 2배를 키웠죠. 2배를 키우고 그러면 충분히 같이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양액기도 또 지금 바꾸는 작업이 또 있으시죠? 네네. 이게 이상주기입니다. 이게 이상주기 나오려고 전 단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줄기가 길게 쭉 시원스럽게 안 빠지고 뭔가 뭉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네. 얘는 길게 쭉 빠진 거 느낌이 드는데 얘는 쭉쭉 빠진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얘는 뭔가 좀 뭉치는 오그라든 느낌이 있어요. 오그라들고 네. 뭔가 좀 주춤한 느낌이 있잖아요. 요게 진행되면 요게 줄기가 빠개집니다. 갈라진다는 갈라지고 줄기 생명점이 퇴화돼 버려요. 그러면 다음 주기를 받을 때 시간과 여러 가지 그 에너지나 여러 가지 시간도 늦고 세력도 안 좋은 놈이 나와요. 그러면 총수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날씬하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날씬하게 올라가야 돼요. 확실히 이쁘네요. 예, 이쪽에 좀 늘씬늘씬하고 요건 좀 답답하죠. 그러네. 네. 그래서 요거를 빼줘야 돼요, 지금부터. 근데 요걸 빼주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가장 큰 게 온도예요. 온도와 그 다음에 대기의 습도와 그 다음에 뿌리의 습도, 근거음부의 EC,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 모델, 요 나무 모양이 가장 이쁜 모양이에요. 이런 게. 지금 여기 끄트머리 다들 멈칫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위험한 게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어제부터 온도 올렸고, 지금 온도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보면 머리에 파마가 된 게 많잖아. 그게 다 위험한 애들. 예, 저게 쭉쭉 빠져줘야 돼. 야, 이게 다 똑같아 보이는데 이게 보인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경험치지. 그러니까 이게 못 강아지 봐. 키울 때 다른 집 저기들은 얘가 누군지 애들 많으면 못 알아보잖아요. 예. 근데 주인은 다 알아보잖아요. 걔들. 이게 그냥 눈에 안 보여. 그냥 좀 그쵸. 안 보여. 그냥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여요, 그게? 보이지. 일단 다 똑같은데 지금. 경험치가 보이지.